정치개혁안 이거에 나왔어요. 그죠? 예. 이거 보셨죠? 예, 그럼요. 네. 그래서 막 지금 엄청나게 또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조간신문 이렇게 보니까 막 사설에 막 공개적으로 아예 써서 비판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비현실적이다. 애매모호하다. 뭐 미국식과 독일식이 겹친다. 막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존 정치의 문법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저희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뭐 새누리당에서도 이렇게 뭐 공약을 내놓고 민주당에서 내놓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동안은 뭐 했냐.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부패 사범을 없앤다고 뭐 부패에 관한 위원회도 만들고 했는데 부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권한의 남용입니다.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서 민간인 사찰을 했는데 그것을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고 있고 그동안 도대체 뭐 했는지 그러고 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국회의원 정수 축소라든가 중앙당의 축소라든가 뭐 국고보조금 폐지 혹은 축소의 네.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뭐 정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네. 정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기대를 접게 만든 것은 기존 정치권입니다. 투표율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런 국민들한테 우리가 앞으로는 잘하겠다. 뭐 유럽식이 이렇다. 미국식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좀 오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왜 정치에 기대를 접었는지를 알고 정치권부터 먼저 특권을 내려놓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의원 정수 줄이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은 다 좋아하고요. 저도 예. 이 의원 정수 줄인다니까 다 이 부분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권도 줄여줘야 특권 얘기는 안 했습니까? 특권을 줄이는 것 중에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국고보조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당이라는 것이 원래 잘 아시지만 밑에서부터 민의를 모아서 이제 지지를 받고 또 후원금도 받고 해서 이것이 의회로도 진출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중앙당이 모든 힘을 쥐고 있고 국고에서 보조금 받으니까 의원들이 전부 국민들 눈치보다는 위의 눈치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여당 출신이면 여당은 뭐 청와대만 보고 거기서 하는 거에 무조건 따라가고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당론이 반대로 정해지면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그런 것을 특권을 버려야만 민의가 반영된다. 그런 방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네, 비례대표를 이렇게 확대를 하잖아요. 비례대표는 더 늘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중앙당을 폐지한 상태에서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권역별 명단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 말씀을 하셨죠. 정당별 명부제도 있고 그런 것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논의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중앙당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저희는 아닙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제 중앙당에서 논의하냐, 지역에서 논의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는 이제 정치 쇄신안을 내놓고 있으면서 이번에 3가지를 내놓은 겁니다.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내놓을 것이고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축소가 되면은 더 비리나 뇌물 사건이 더 늘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어차피 돈이라는 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국고보조금이 처음 생겼을 때는 정치에 이제 음성 자금이나 부패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고를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정당을 지원해 줄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더군다나 지금은 국민들의 수준이나 또 정치의 수준도 옛날과는 다르기 때문에 원래 원칙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후원금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정당이 노력한 정도, 표나 아니면은 후원금 액수로 나타나겠죠. 거기에 맞게 국고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지금처럼 거의 전적으로 국고 보조금에 매달리는 것은 기형적인 형태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치가 그거보다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후원금의 어떤 규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후원금은 여러 나라가 이제 정치 부패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규제가 좀 있어요.
후원금에서. 예, 현재는 이런 그렇죠. 거에 예, 보이죠. 예, 예.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부패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 나가야죠. 규제를 좀 철폐한다. 예. 후원금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 이야기만 나와서 이 이야기들이 다 국민들이 또 좋아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자. 예. 근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 거냐? 그리고 중앙당 지역 국고보조금 대폭 감축하자. 그런데 감축을 하면 그럼 나머지 돈을 또 어떻게 충당을 하도록 법이 뭐 아까 지금 말한 대로 후원금 제도의 어떤 그 규제 철폐라든가 이런 얘기가 또 나와야 될 것 같고. 예. 국회의원 100명 줄이는데 비례대표를 뽑고 중앙당 폐지하는데 비례대표는 또 어떻게 뽑을 것 여러 가지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다 안 맞는다 또 중앙당을 폐지 축소하는 거는 미국식인데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자는 건 독일식이다. 이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좀 하나하나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론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얘기하면 강론에 대한 얘기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강론도 준비를 하고 있고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거나 하는 것은 뭐 완전히 총론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정치개혁의 방안인데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채워가야 되는 것인데 네.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책을 딱 만들어서 뭐 기존 정당 같으면 당 부설 연구소나 혹은 네. 뭐 교수들 몇 명이 합숙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정치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또 채워나가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죠. 네, 일단은 이 방향의 핵심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예. 의원 수를 좀 감축하자. 예. 그리고 국가 보조금을 정당해 주는 걸 그것도 감소하자. 예. 그리고 공천권은 국민에게 주자. 이게 지금 핵심 키워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해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앞에 막 여러 가지가 막 있으니까 또 이제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니까.